자, 교재 378페이지 볼게요. 자, 박스 보시면 임대차 활동요. 출제가 몇 번 나왔거든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임대차 활동은요. 목차 2번하고 3번 두 개 묶어주고요. 자, 2번, 3번 중에서 3번 활동은 3번이 출제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2번은 쉬워요. 자, 2번 보게 되면 임차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1번 주거용 부동산, 2번 매장용 부동산, 3번 사무용 공업용 부동산입니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요. 자, 두 번째 줄 유대성 밑줄. 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중시합니다. 유대성을 중시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매장용 부동산은요. 가능 매상고 밑줄. 가능 매상고는 바로 수익성 관점이죠. 수익성 가능 매상고 기준입니다. 3번 사무용 공업용 부동산은 임차인의 선정 기준은 바로 끝에 보니까 적합성 밑줄. 적합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3번은 집중하세요. 임대차 유형. 자, 두어 번 나왔습니다. 임대차는 크게 세 가지죠. 1번 조임대차, 2번 순임대차, 3번 비율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임대차 유형인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 두 번째가 공업용 부동산. 세 번째 매장용 부동산입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자, 임대차 유형은요. 바로 조임대차 기준입니다. 여기서 조임대차는 쉬운 말로 총임대료입니다. 총임대료. 총임대료 기준입니다. 반면에 공업용 부동산은 총임대료, 조임대차가 아니고요. 순임대차 기준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순임대차 또는 순임대를 말하는데 총임대료에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이때 비용 뺀다는 것이 뭘 뺀다? 필요 재경비를 빼는 거예요. 총임대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공제하면 그러면 순임료, 순임대료가 납니다. 공업용은 순임대료 기준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순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자, 1차, 2차, 3차 순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는요. 항목이 막 세부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는요.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셋 중에서 3차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만 쉽게 떠올리면요. 나머지는 쉬울 겁니다. 자, 공업용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이요. 공장이 많은 동네가 어딥니까? 구로공단이죠. 구로공단. 구로공단에는 공장이 많으니까 공돌이가 많잖아요. 공순이가 많죠. 안기껏 공순이가 많습니다. 공순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은 뭐 공순이 돌리면 순임대차 기준입니다. 그럼 공순이들은요. 월급이 너무 작아요. 일은 많은데요.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일이 진짜 많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3교대 근무한대요. 그래서 이제 3교대 근무 3차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용은 순임대차 해서 3차가 일반적이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바로 비율임대차. 얘를 꼭 알아야 됩니다. 비율임대차. 그럼 이제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먼저 1번 조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밑줄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밑줄. 순임대차는 바로 공업용 부동산 밑줄. 세 번째 줄 보시면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밑줄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요. 1차 순임대차 일반적이다 틀린 말입니다. 1차가 아니고 3차가 일반적입니다. 3번요.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 밑줄. 내용까지 밑줄 하세요.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즉 총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 밑줄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임차인의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순임대차라고 한다. 틀린 말입니다. 비율임대차가 돼요. 바꿔서 묻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비율임대차가 되면 별도로 어디까지? 계산 문제까지 조심하세요. 계산 문제. 만약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계산 문제 예제가 있잖아요. 얘가 기출문제죠.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때요. 단 여기서 15회 때 요 문제가요. 학교론 문제가 아니고요. 중개법 계산문, 중개법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푼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어렵나 봐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문제는 자,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쉬운 거, 한번 풀면 쉬운 거예요. 다만 문제를 풀기 전에 공식부터 떠올리자. 공식은요. 자, 임대를 어떻게 구하라고 공식 떠올려봅니다. 자, 임대료 계산은요. 두 가지를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 임대료입니다. 플러스 추가 임대료입니다. 이것만 대주면 돼요. 기본 임대료 더하기 추가 임대료. 이때 추가 임대료 구할 때 별도로 이렇게 비율 얘가 제시됩니다. 퍼센트가 제시가 돼요. 때로는 이 공식 금방 안 떠올라요. 이것도 간단한데 안 떠오르더라. 안 떠오르면 그냥 나이트클럽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가면요. 자, 기본 테이블이 맥주 3병에 안주 나오죠. 기본 테이블 얼마입니까? 아, 싸네요. 25,000원. 지방은 4만 원씩 하던데. 예. 3만 원 잡을게요. 예. 길동은 싼가 봐요. 예. 그럼 3만 원 잡을게요. 자, 기본 테이블 3만 원 무조건 내몇 %? 기본 테이블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자, 되게 사람 많은 나이트 그러면요. 물이 좋잖아요. 부킹이 잘 돼요. 부킹이 잘 되면 뭡니까? 양주 마시죠. 양주 마시면 뭐 반드시 추가로 결제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기본 더하기 추가하시면 돼요. 합친 것이 바로 임대료가 돼요. 자, 바로 계산 문제 보시면 쉬워요. 자, 갑은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기본 임대료가 무조건 월 100만 원.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추가만 남아죠. 추가. 이제 추가는 다음 문장 봅니다. 두 번째 줄. 월 총소득 또는 총 매출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5%를 추가로 지불하겠대요. 1억 초과 시 5% 추가로 물리겠대요. 만약 어느 달에 총 매출액이 3억이래요. 이럴 때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1억 초과분이 3억이면 얼마가 돼요? 2억이죠. 2억. 초과분이 2억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몇 프로? 5%만 하면 돼요. 다 풀었잖아요. 여기까지가 1,000만 원이죠. 합치니까 얼마? 1,100만 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아주 쉬운 거예요. 상중 하루 쉬면 아주 학급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4번 내려가죠. 부동산 관리 정보 체계. 얘는요. 딱 한 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설명드립니다. 관리 정보 체계는 쉬운 말로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부 보고서 체계가 바로 관리 정보 체계를 말합니다. 그럼 목차 2번 볼게요. 부동산 자산 목록인데요. 얘는요. 기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는요. 더러더러 묻거든요. 묻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목록은 1번 볼까요? 관리자는 부동산 자산 목록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때 자산 목록을 언제 작성하느냐? 매매나 임대차 등 밑줄 하세요. 거래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밑줄. 거래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때 자료 파일은 획지별로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다. 획지별로 획지 동을 아주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획지를 싹 바꿔서요. 필지를 집어넣어요. 틀린 말입니다. 획지별로 분류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자산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까? 작성 예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성 예가 네모 박스가 나와요. 여기까지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자, 부호가 4개 나와요. 그래서 L-130-001-P가 나옵니다. 옮겨서 볼게요.
에서 L 다시 130 다시 001 다시 P 또는 L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에서 L은요, 서울의 첫자 끝자입니다. 그래서 지역 표시예요. 다음에 130번 획지 번호죠. 획지 번호. 획지 번호이지 바로 법률적으로 필지 번호다. 필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획지 번호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001은요. 거래된 수를 말해요. 거래수. 처음 거래되면 001, 두 번째 거래되면 002가 되고요. 다음에 P 또는 L은요. 매매냐 임대차냐. 그래서 거래 유형을 가리킵니다. 이걸 차례대로 읽으면서 이제 해석하면 돼요. 한 줄을 쭉 보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획지 번호가 130번 번호로 가진 땅이 처음 거래되었죠. 뭘로? P라면요.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출전에선 문제 보게 되면요. 여기까지 문제 묻더라고요. 여기다 이를 싹 지워버립니다. 싹 지워버려. 지우면서 이제 물음표가 2개예요. 여기서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보이길래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내려가죠. 보고서 종류. 얘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평가보고서, 2번 시장보고서, 3번 정기보고서요. 3번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험에 틀린 문제가 안 나옵니다. 3번에서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정기보고서는요. 먼저 1번 보게 되면 정기보고서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자, 정기보고서는 단어 4개 밑줄 하세요. 부동산, 자산보고서, 활동보고서, 임대차보고서, 잉여보고서 밑줄. 요 4개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잉여보고서가 뭐냐. 자, 쉽게 보면요. 바로 잉여보고서는 공실보고서. 어떤 건물에 공실이 생기면요. 그 상태를 기재됩니다. 그래서 공실보고서가 잉여보고서가 돼요. 이상 4가지가 정기보고서인데요. 시험은 2번에서 틀린 답을 물었습니다. 2번요. 부동산 자산보고서 밑줄. 자산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보고서예요. 왜 중요하죠?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설관리, 외국은 자산관리. 뭐가 더 중요하다?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산보고서가 중요한 보고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언제마다 반년 동그라미. 반년은 몇 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6개월마다 작성합니다. 나머지 보고서 밑줄. 나머지 보고서가 어떤 거죠? 활동보고서나 임대차 보고서나 잉여보고서를 말이요. 나머지는 월별 동그라미. 즉 매월 작성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6개월마다 작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산보고서인데 이걸 싹 지우고요. 활동보고서는 6개월마다 작성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박스가 나와요. 빌딩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얘는요 최근에 단독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수명 사이클이 5단계 순서인데요. 자,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전개발 단계 첫자 전 동그라미. 2번 신축 단계 신자, 안정 단계 안자, 노후 단계 노자, 완전 폐물 단계 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전신 안노완, 전신 안노완 5가지가 빌딩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전개발 단계는 제목 그대로 건물 짓기 전 단계예요. 건물 짓기 전 단계면 주로 낮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주로 4번 보게 되면 건물 짓기 전에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뭐 설계사, 건축사, 평가사 등.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 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째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단계 특징은요. 2번만 아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신축 단계는 빌딩의 밑줄입니다. 유용성이 가장 높다. 효용 가치가 가장 크면 신축 단계가 되고요. 3번요. 안정 단계는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안정 단계는 1번 빌딩의 존속 기간 중에서 밑줄 하세요. 가장 장기간 밑줄.
가장 장기간 이런 단계가 안정 단계고요. 4번도 밑줄 하세요.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밑줄. 이러면 개조 비용 들어가죠. 수선 비용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개조, 수선. 이때 이제 비용 들어가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하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자, 건물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죠. 이런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또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자 해서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모두가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물권법에서 전세권 공부하셨잖아요. 전세 공부할 적에 혹시 필요비, 유익비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성격입니다. 이런 지출은 어디서? 안정단계에서 지출을 하자는 말입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을 다음 단계인 노후단계 사업에 되면 이미 때가 늦어요.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정단계가 바람직합니다. 그럼 4번 볼까요? 노후 단계는요. 2번 보게 되면 빌딩의 기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투자, 이거로 자본적 지출을 말이요. 이것을 한다면 이미 때가 늦다는 말이에요. 본전도 못 건져요. 따라서 3번요. 빌딩의 소유자는 새로운 자본적 지출을 하지 말고 대신에 밑줄합니다. 빌딩 교체 계획을 수립 밑줄. 그래서 자본적 지출보다는 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5번 완전 폐물 단계는 더 이상의 노력이 없으면요. 거의 건물이 쓸모가 없는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입니다. 이상 5가지죠. 전신, 안노완 5가지가 빌딩의 수명 사이클인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험은요. 전신, 안노완 중에서 3번이 있죠. 안정 단계를 가장 많이 물어요. 그럼 2개만 떠올리자. 가장 장기간 이른다. 여기서 어떤 지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대요. 요즘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관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04번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요. 한 문제가 늘 나와요. 한 문제가. 자, 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기출표를 보게 되면요.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기출표 보니까 목차 4번이죠. 부동산 마케팅. 첫 번째 까만 시험 마케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납니다. 몇 번요? 무려 16번요. 자, 8회. 자, 15, 추가 16, 17, 18, 19, 20, 21, 2, 3, 4, 5, 6, 7, 8. 단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계속 나왔잖아요. 매년마다 늘 나왔습니다. 16번요. 자, 출제 빈도 확인했고요.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그러면 어디가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게요. 한 장만 넘기시면요. 385페이지 있죠. 3번 목차 부동산 마케팅 3가지 전략 가장 중요하고요. 별표하시고 여기서 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문에서 늘 나오지만은요. 처음부터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382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마케팅의 의의가 나옵니다. 바로 1번 의의부터 볼까요? 자, 의의는요. 항목이 4개 나오는데 2번부터 볼게요. 2번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지향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시장활동을 의미하는데 마케팅은 매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밑줄 하세요. 판매, 세일즈보다 훨씬 넓은 의미 밑줄. 그러니까 마케팅은요. 세일즈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쓰인대요. 3번 내려가죠. 마케팅의 자, 3가지 대상인데요.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물적 부동산 밑줄 마케팅 대상입니다. 예컨대 토지, 건물, 상가 모두가 마케팅 대상입니다. 부동산 서비스도 역시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정권, MBS나 리츠 있죠. 이 3가지가 바로 마케팅의 3가지 대상을 가리킵니다.
4번 내려가요. 부동산 마케팅은 자, 첫 줄 밑줄하세요. 부동산 마케팅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줄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점점 전환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요, 무엇 때문에? 공급자,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최근에는요, 수요자로 의식이 바뀜에 따라서 마케팅이 점점 강조가 됩니다. 예를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왜 공급자 중심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기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요,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직까지도요, 이미 100% 초과한 지가 10년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집 없이 세대로 살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로 친다면요, 거의 45%입니다. 45%.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여러 주택 갖고 있대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건 과거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자 중심에 주로 의존했는데 지금은요, 100% 넘었으니까 이제 공급은 충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 수요자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죠. 마케팅의 분류. 2번은요, 앞에다가 X하고 보지만서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3번요, 마케팅 환경. 환경은 두 가지예요. 1번 미시적 환경, 2번 거시적 환경.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만 자, 거시적 환경이 항목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많은 거는 살짝 이제 무시해버리고요. 단어가 적은 걸 정리하게 되면요, 훨씬 더 체계를 잡기가 좋아요. 자, 미시적 환경 종류가 적죠. 단어 3개만 밑줄 하세요. 경쟁업자 밑줄. 2번 공중. 공중은 주로 일반 대중을 말해요. 다음에 3번 정부 밑줄. 요 세 가지다. 그러면 경쟁업자, 공중, 정부, 공통점이 안 떠올라요? 공통점은요, 사람 인자 적어주고요. 인간과 관계되면요, 바로 미시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자, 일반 대중, 공중, 정부 모두가 그 구성이 바로 사람 인자를 말해요. 이러면 미시적 환경입니다. 반면에 2번 나머지가 모두가 거시 환경이다. 1번 자연적 환경, 2번 사회적 문화적 환경, 3번 경제 기술적 환경, 4번 정치 행정적 환경인데요. 참고로 이제 거시적 환경 하면서요, 주로 경쟁업자 또는 공중, 정부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미시 환경을 말해요.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3번 볼게요. 마케팅의 3가지 전략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5회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출시되었습니다. 자, 목차가 3가지인데 목차부터 볼까요? 먼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다음에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3가지 옮겨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목 옆에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인데 우리 시험은요, 얘만 싹 바꾸었어요. 수요자 중심의 전략. 바꾸면 틀리면 잘 바꿔서 뭐래요.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바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물론 단어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둘 다 합친 거죠. 그래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공급자,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목차가 2개 나와요. 1번 STP 전략, 2번요 4P 믹스 전략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TP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약이니까 원어를 봅니다. 첫 줄 밑줄 아세요. STP란 밑줄 압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죠. S가 나와요. 두 번째 표적 시장 T가 나오죠. 타겟 T가 나오고요. 세 번째 제품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P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약음만 따서 STP 전략 이렇게 불러요. 옮겨볼까요? 첫 번째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죠. 다음에 표적 시장 T 타겟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제품 차별화 전략이다. 포지셔닝 P가 됩니다. 그래서 STP 전략입니다. 그러면 자 어느 초등학생이 학기 초에 3월 달에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막 한박 웃으면서 자랑합니다. 엄마, 내 반장 당선됐어. 엄마가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반장 당선되었니? 투표를 했는데 2등하고 3표 차이로 당선됐어. 몇 표 차이요? 3표 차. 암기 끝이죠? 3표 차. 예. 따라서 STP 3표 차 하시면 돼요. 자, 3표 차. 세분화 전략. 표적 시장. 차별화 전략. 3표 차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 강남에요. 어떤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야지. 강남에다가 먼저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면 빌라를 지을까?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까? 뭘 지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셋 중에서 빌라를 짓자. 얘가 바로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여러 개 시장을 세분화시켰죠. 빌라를 짓자.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다음에 빌라를 짓겠다면 지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타겟을 정하자.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 바로 표적시장입니다. 그럼 이때 타겟은요. 강남에다가 짓게 되면 주로 20대, 30대 초반 젊은 층을 위주로 지을까? 아니면 40대, 50대 중장년층이죠. 이런 층을 대상으로 지을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강남은요. 이런 층이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장년층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이제 타겟이 표적이 정해졌습니다. 표적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뭐 하죠? 이제 이렇게 짓겠다면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강남이니까 빌라를요 아주 고급화시키겠죠. 고급화시키죠. 중장년층이니까요. 주로 이제 중형, 대형, 중대형으로 크게 짓죠. 강남이니까 아주 비싸게 고가로 책정하자.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시키자. 그래서 공급자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을 정해서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세표차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표를 볼까요? 표를 보니까 항목 3개 있죠. STP 그대로 세표차가 나옵니다. 각각 세표차 모두가요. 설명이 두 줄 나와요.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면서 첫 번째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인구 경제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을 차별화 전략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이것을 표적시장이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각각 두 줄을 내면서 단어를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바뀐 단어를 조심하세요. 바뀐 연결만 자 조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자, 포피 믹스도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어요. 자, 포피는요. P가 4개죠. P가 4개니까 첫 줄을 밑줄 하세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경로, 펠리스, 홍보, 프로모션입니다. 포피가 돼요. 따라서 가격 전략, 프로덕트가 되고요. 다음에 제품이죠. 자, 제품이 프로덕트가 되고요. 다음에 가격 전략, 프라이스입니다. 다음에 유통경로, 펠리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전략이다. 여기서 홍보 전략은요. 우리 시험은 별도로 이것을 똑같은 말로 판매 촉진 전략이다. 홍보 전략, 판매 촉진 전략 똑같은 말입니다.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바꿔서 뭐래요? 포피인데 STP, P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지? 포지셔닝. 얘는요, 프로모션. 바꿔보면 속을 있거든요. 바뀐 것도 조심하시고요. 원래 2018년이죠. 제가 에듀나이너 2012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벌써 6년 차네, 그죠? 예. 이제는 한 8년 동안요, 계속 서울의 노량진에서 강의를 쭉 했었는데, 서울에, 자, 노량진역이 있습니다. 노량진역이에요. 8년 강의하면서요. 이때 역을 딱 나면 바로 육교가 나요, 육교. 육교가 나면요, 아주 보기 좋은 큰, 위치가 가장 좋은 건물이 있어요. 6층 건물인데요. 지금도 뭐 변함없을 거예요. 1층은 이제 하나은행이 있고요. 지하가 통으로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래전에요. 자, 2, 3, 4, 5, 6층, 이 5개층이 2, 3, 4, 5, 6층까지니까 5개층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중개사 학원이었거든요. 5개층이 엄청났습니다.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수업하다가 자, 쉬는 시간, 그때마다 제가 담배를 피웠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건물 앞에 인도에 나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때는 이제 양복을 주로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 건너편에 50대 후반의 남자가요. 저를 불러요. 근데 다짜고짜 손깍질합니다. 저한테 반말라요. 야 하면서요. 야, 너 이리 와봐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순간 쫄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바로 옆에 노란진 경찰서가 있거든요. 네. 피우다가 딱 걸렸다. 이제부터 벌칙금 내나 싶어가지고 바짝 쫄아서 조심스럽게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말 놓는 거예요. 미개합니다. 반말 놓는 얘기가 너 저 건너편 가서 마트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래요. 황당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불러서 반말 놓으면서 다짜고짜 양복 입었는데 담배를 사오래. 담배를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마침 이분 앞에 지하에 얘가 레스토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웨이터로 봤나 봐요. 그래서 너 웨이터 하냐 묻더라고요. 예. 순간 제가 당황해서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예. 왜냐? 얼마나 어리게 봤으면 웨이터로 봤을까요? 그렇잖아요. 어제는 반박했습니다. 저는요. 지하 레스토랑 근무 안 하고 3층에서 강의하는 선생이다 하니까 그때 이제 급사과를 하더라고요. 당당히 합니다. 저는요. 지하 레스토랑 근무는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암기껏. 제가 유흥업소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유흥업소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래요. 제가 유홍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홍 4가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포피 믹서가 제가 유홍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 제품
가격, 유통, 홍보 전략. 제가 유홍 네 가지입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첫 번째, 제품 전략요. 자, 여기서 어떤 제품을 지었지? 빌라. 제품 전략입니다. 다음에 가격 전략입니다. 강남이니까 어떻게 비싸게 고가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유통경로 장소를 말하죠. 어떤 장소에 강남이잖아요. 다음에 홍보 전략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중장년층이죠. 여기 맞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 제가 유홍 네 가지가 포피 믹서 전략입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PP끼리 포지셔닝 또는 프로모션 바꾸기도 합니다. 잘 바꿔서 물어요. 속지 마시고요. 다음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니까 그대로 제가 유홍 나오잖아요. 제가 유홍. 이런 단어를 끄집어내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품 전략은요. 세 줄 나와 있죠. 예컨대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의 설치 또는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비줄 이런 예시를 하면 얘가 제품 전략이구나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 가격 전략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고가, 저가 밑줄, 고가, 저가 전략, 가격 전략이 되고요. 다음에 유통 경로, 유통 전략은요. 밑줄입니다. 분양, 대행사 밑줄. 이를 통해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또는 두 번째 줄 개공사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이들을 통해서 자 유통시킨다, 팔자는 것이 유통 전략이 되고요. 다음에 홍보 전략은요. 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경품 적어주고.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주로 추첨을 하죠. 그래서 경품을 지급한다. 경품 어떤 게 있죠? TV도 주고요. 양문형 냉장고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팔기 위한 홍보 전략입니다. 이런 예시만 잘 떠올리면요. 전부 다 문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2번 내려가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자 수요자 중심의 전략인데 자 동그라미 2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중심 밑줄. 공급자 바꾸면 틀린 말이 되고요. 단어 4개 밑줄입니다. 주목 단계 바로 어텐션이죠. 다음에 흥미 단계 인터레스트. 다음에 욕망 단계 디자이어. 행동 단계 액션. 요거 첫자 따오게 되면요. 아이다 원리가 돼요. 자, 아이다는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어떻게 공부하죠? 판매 원리다. 그러니까 고객이에요. 주목을 끌게 하고 흥미를 갖게 하고 다음에 욕망, 다음에 자 액션, 계약까지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다 원리가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까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3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은 교재 지문 그대로 묻습니다. 교재 보고 체크합니다. 1번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한 종래 마케팅에 대한 반성으로서 밑줄 하세요. 양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관계 유지 밑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2번요. 분산에 있어서는 브랜드 문제 밑줄. 브랜드 문제. 관계 마케팅은 예를 들면 브랜드 전략입니다. 되게 건설 회사마다 고유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이 지은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레미안이죠. 대우가 지으면 프로지오, 롯데가 지으면 캐슬이잖아요. 이 상호만 보더라도요. 좋은 관계, 신뢰가 형성이 된다. 이거 바로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상의 마케팅 3가지 전략 출제가 워낙 잘 되니까요. 꼭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네모 2번요. 부동산 광고. 광고는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교재를 꼼꼼히 볼 필요가 없지만은요. 굳이 보겠다면요.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3번 있죠. 광고의 특성. 1번 지역적인 제한성, 2번 광고 영역 개별성, 3번 시간적인 제한성, 4번 광고의 양면성 이런 정도 읽어보면 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광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 꼭 보시겠다면 1번 동그라미 신문 광고. 아주 과거 초창기에 지문이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다이렉트 메일 광고, 줄여서 DM 광고죠. 다음에 5번요. 5번 동그라미 노벨티 광고. 노벨티 광고는요. 우리가 되게 점포가 처음 개업하면요. 주로 라이터, 볼펜에다가 상호를 쓰여서 광고로 돌리잖아요. 이런 데 모두가 노벨티 광고를 말해요. 따라서 볼펜, 잿더리 등 실용적이고 장식된 조그만 물건에다가 상호를 신겨서 광고하는 것이 바로 노벨티 광고다는 뜻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이 체크하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마케팅은 여기까지는 마치겠고요. 그러면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이제 제3편이죠. 감정평가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